안녕하십니까, 유범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결제 조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결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에 두루두루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제대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제 조건 먼저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제 조건. 네, 결제 조건이라고, 결제 조건. 자, 먼저 결제 조건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세 가지로요. 자,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송금 방식이 있고요. 네, 송금 방식. 두 번째가 이제 신용장 방식이 있어요. 신용장 방식.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방식이 있습니다. 추심 방식. 네. 물론 제가 업로드했던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를 이제 그 기준으로 올리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제 조건에 의해서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지급 시기라고 해서요. 선, 동, 후 방식으로 가요. 선, 동, 후. 네. 선은 뭐냐? 선지급. 동은 동시지급. 후는 후지급. 네. 일단 선지급은 뭐 뻔하죠? 그렇죠. 선적 전 지급이에요. 선적 전 지급. 동시지급은요, 일단 빼고, 후지급은요, 그렇죠. 선적 후. 일정 기간 뒤 지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외상기간. 외상기간이었죠. 네, 외상기간. 자, 그래서 우리 선지급과 후지급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선지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이어가 불리할 테고요. 후지급은 바이어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동시지급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동시지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물품과 대금이 이렇게 교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다음 또 하나, 실제로 물품과 대금이 동시에 교환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원거리, 격지자 간의 거리, 그러니까 거래이기도 하고요. 멀리 있는 바이어, 거래 당사자와 거래하다 보니까 매번 물건과 대금이 우리 일상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는 것처럼 교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서류. 서류와 대금이 교환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류는 바로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BL 선하증권이에요.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개가 있죠. 유유권이라 그래서요. 유유권. 유가증권, 증권이에요. 증권. 유통증권. 유통증권. 네. 그 다음에 권리증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대금과 교환되는 게 무역의 전형적인 거래라는 거.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송금 방식 기준으로 우선 먼저 송금 방식 기준으로 우선 먼저 얘를 살펴보겠습니다. 송금 방식 기준으로. 네.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선동후. 그러면은 이제 여기 따로 이제 내용을 가득 써볼게요. 먼저 선지급에 있어서는 딱 두 개만 정리해 주세요.
먼저 CWO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TT in advance가 있습니다. TT advance. 자, CWO는요, 한글로는 교재 나와 있죠. 플레이문 교재 있으니까요. 주문불 방식이고요. 네. TT가 송금이에요, 송금. 근데 어드밴스는 뭐냐? 어드밴스는 미리미리 이런 데서 이 친구를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해요. 사전 송금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급 2개 끝. 자, 교재 먼저 보시면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선지급 조건에 수출입 대금을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 이전에 미리 결제한다. 견본 구입이나 소액 거래에 활용한다. 가볍게 가져가 주시고요. 밑에 CW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전대신용장 3번에 Remittance Basis 단순 송금 방식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선지급 조건 요거만 좀 2개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걸로 서브노트 만드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제가. 네. 그 다음에 자 지우고 영상 참고해 멈춰주시고 요거 서브노트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볼 게 뭐냐면은 동시지급이에요, 동시지급. 동시지급은 2개가 있어요. 2개가. COD 방식이 있고요. CAD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COD 방식은 여기 교재에 나온 대로 현물상환 지급인도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CAD는 서류상환 지급인도 조건이라고 해요. 교재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COD는요, 말 그대로 여기서 먼저 볼까요? 네. 물품과 서류가 교환, 물품과 대금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CAD는요, 그렇죠. 서류와 대금이 교환되는 거예요. 요 차이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시. 요거. COD 예시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EX. 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셀러와 바이어가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 셀러의 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셀러가 선적을 하고요. 선적한 물건을 누구한테요? 셀러 자신의 대리인한테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은 물건 누구 거예요? 셀러 거예요? 바이어 거예요? 셀러 거죠. 셀러가 자신의 대리인한테 물품을 보냈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셀러가 물품의 소유, 점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물품이 도착해 있겠죠? 아직은 셀러의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를 토대로 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러 오라고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어가 물품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예스. 그럼 바로 뭐예요? 결제를 한다는 소리고요. 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결제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바로 바이어가 바로 셀러한테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송금한 이 금액과 이 제품을 보고 송금한 거니까 제품과 맞바꿨다 이렇게 본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23페이지 동시지급 조건의 COD 현물상환 지급 인도 조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러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운송하고요. 그러면 그 자신의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관리, 소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에게 현품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확인된 물품은 이제 셀러, 바이어가 마음에 들면 바로 송금하는 거고요. 송금하는 동시에 이제 물품을 인수하는 거겠죠.
동시지급 조건이라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동시지급 조건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CAD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요 상황이죠, 지금. 요 상황. 또 똑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요. 똑같이 대한민국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셀러가 있고 똑같이 바이어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바이어의 대리인이 상주를 해요. 자, 잠깐 요 앞에 좀 보시면은 우리 선화증권 좀 전에 봤었죠. 선화증권은 일반적으로 해상 운송 서류예요. 해상 운송 서류. 해상 운송 서류고 특히 요거는 선적시의 발행이에요. 선적시. 누가 발행하느냐? 운송인, 선사가 발행을 해요. 운송인이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러면 셀러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선적을 합니다. 선적을 해요. 선적을 해서 화물을 적재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뭐 발행된다고? 요때 뭐 발행된다고요? 그렇죠. BL이 발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BL은 제가 유가증권이자 가치가 있으니 유통할 수 있고 이 서류만 가지고도 내가 화물의 주인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였어요. 즉, 이 BL을 누구한테요? 바이어의 대리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정확히 말하면은 BL을 확보했다는 건 화물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물은 가고 실제로 이게 일본으로 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바이어 대리인이 자신의 보스한테 BL 입수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달하고 그렇게 바이어는 바로 셀러한테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BL을 넘겨받은 이 BL과 대금이 교환됐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CAD.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AD는 서류와 대금. 그 서류가 바로 뭐다? BL. COD는요, 물품과 대금. 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정리해 주십니다. 교재가 바로 23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드린 부분들 있죠? 그림으로 설명드린 부분들 있죠? 요 부분, 요거 제가 말로 풀어서 포인트, COD 밑에 포인트 다 적어 놨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 하단에 1번 COD, 2번 CAD 전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3번에 SIT LC라고 있죠? 신용장은 신용장 들어갈 때 배울게요. 한 장 넘어갑니다. 네. 후지급 조건 연지급인데 1번의 OA 방식이 있는데 제목을 제가 두 개로 설정을 했어요. 청산결제 또는 청산개정, 선적통지부 거래. 선적통지부 거래는 국제무역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지우고 동시지급 요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출제 비율은 좀 낮긴 하고요.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세요. 보시면은 이제 후지급입니다. 후지급.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바이어한테 유리한 방식이죠. 자, 기본적으로 오픈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오픈 어카운트. 그래서 무슨 방식? OA 방식이라고 해요. OA 방식.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뒤라고 했잖아요. 일정 기간 뒤. 즉, 외상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친구는 날짜가 들어가. 날짜. 당연히 뒤에 숫자가 붙어요. 날짜를 명시해야 돼요. 어떻게 명시하느냐? OA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우리 무역에서는 외상 기간을 뭐 5일 외상, 10일 외상 이렇게 하지 않고요. 3의 배수로 나갑니다.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근데 OA 60days라고 써요. OA 60days. 그럼 이거 며칠 외상이라는 거예요? 60일 외상이라는 겁니다. 끝. 자, 그러면 일단 OA 방식을 크게 요렇게 해가지고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청산결제예요. 청산결제. 청산결제란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에서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이들의 연속적 거래에서 연속적 거래 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 거래. 예를 들어볼까요? 연속적 거래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EX입니다. 보시면 본사와 지사가 서로 무료로 거래하진 않아요. 예컨대 본사가 지사한테 어떤 물품을 인도했으면은 그거에 따른 대금 지불이 있어야 돼요. 지불. 맞죠? 근데 이런 거래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이루어야 돼? 본사와 지사 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빈번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사와 지사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뭐 명세서, 거래 명세서 발급하고 계속 돈이 오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거고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은 그때그때 결제하지 않고 아예 대차 거래라 그래가지고 막판에 월말, 뭐 분기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막판에 상계 처리, 상계 회계 용어인데요. 상계 처리를 통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본사가 지사한테 물건 주고요. 또 지사가 본사한테 물건 주고요. 또 그 다음에 각기 그런 과정에서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받을 돈. 물건 주고 본사가 물건 주고 받을 돈 생기고 지사가 또 물건 주고 받을 돈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 나중에 상계 처리. 자, 내가 줄 돈 받을 돈 서로 퉁치다 보면은 한쪽이 한쪽한테 얼마만 주면 끝.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예전에 뭐 엠빵 할 때 뭐 돈 빌리고 내가 돈 줘야 되고 하면 내가 너한테 5만 원 줄게 있는데 너 예전에 나한테 3만 원 꺼갔잖아. 그거 퉁치고 내가 2만 원만 줄게. 끝. 이런 거거든요. 본사와 지사 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청산결제라고 청산결제. 예. 가볍게 교재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무역영어에서는 청산결제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청산결제. 근데 우리 국제무역사 측면에서는요. 선적통지부 거래라고도 불러요. 선적통지부 거래. 선적통지부 거래예요. 자, 선적통지부 거래는 잘 보세요. 먼저 예시로 시작할게요. 자, 셀러가 선적을 하고요.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선적을 하고 이거에 대한 통지를 누구한테요? 바이어한테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통지를 하겠죠. 네, 다 통지를 하겠죠. 그럼 이 무슨 시점이요? 통지하는 시점에 수출에 대한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수출에 대한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해요. 한 번 더요. OA로서 제목이 선적통지부 거래예요. 선적통지부 거래. 그러면은 셀러가 선적을 하고 통지를 하는 순간 수출 매출 채권이 발생한다 라고 결론 지어야 돼요. 통지 시점. 근데 이게 문제로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선적 시점.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지금 하는 건 그냥 그렇구나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가 보시면은 24페이지 하단에 청산결제, 청산계정 두 번째 포인트죠.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일일이 대금을 결제하지는 않고요. 서로 간의 연속적인 거래를 한 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서로 간에 지급할 대금과 받아야 할 대금을 상계 또는 상쇄시켜서 결제 대금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이다.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선적통지부 거래는 사실상 국제무역사에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출상과 수입상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후지급 방식인데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제가 이게 적은 말입니다. 읊조리면서요. 수출상에 선적을 한 후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수입상에게 뭐라고요? 밑줄입니다. 통지하는 순간 수출 매출 채권이 발생 이런 이유로 본 방식을 선적통지부 거래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근데 밑에 선적통지부 거래를 통해서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을 보유한 수출상이 이를 할인하여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한다. OA 내고다. 일단 우리가 지금 내고를 배우지 않았어요. 내고는 신용장 가서 내고를 배울 건데 그때 제가 OA 내고 같이 껴서 내고 설명드리면서 한 번에 곁다리로 다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측에 25쪽에 보시면은 2번, 3번 문제 참고로 여러분 OA 내고는 이제 신용장 내고할 때 같이 볼 건데 우측에 실전 문제 플랜트 문제 있죠. 이거 답 2번이 아니라 답 4번인데 오타입니다. 실전 문제 플랜트 수출 문제인데 답 4번 오타고요. 2번이 오타입니다. 답 4번이고요. 밑에 유전스 LC 기한부 신용장 DA 인수인도 조건 요거는 이제 해당 신용장과 해당 추심에 들어갈 때 볼 예정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송금 방식 밑에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송금 베이스는 끝이에요. 근데 국제무역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할 겁니다. 잘 보세요. 뭘 추가할 것이냐? 얘를 잠깐 지울 거예요. 앞에 거. 네, 잠깐 지우고 국제무역사에는 얘가 또 나오거든요. 국제무역사에는. 제가 지금 이거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똑같은 영상이지만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같이 올리고 있죠. 왜냐? 무역영어를 이미 따고 국제무역사만 준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은행이 개입을 해요. 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개입하는 거래는 환어음이라는 걸 사용해요. 환어음. 그리고 이거는 이 두 조건은 국제 규칙이 존재해요. 국제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끝. 네. 송금 방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송금 방식의 특징.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 카테고리로 마무리할 겁니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요. 실제로 은행에 개입이 없어요. 은행 개입 없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행을 통해서 돈 보내잖아요. 맞아요. 은행의 개입이 yes 있다는 건 뭐냐? 무역 서류가요. 무역 서류가 셀러에서 은행으로 가고 은행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측면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용장과 추심에서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으니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류를 심사하고 무역 서류가 은행을 경유한다. 하지만 은행이 개입이 없다는 거는 그렇죠. 무역 서류가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직송 바로 간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특징에 추가하면 절차가 간단하고요. 환어음 사용을 안 해요. 환어음 사용 X. 그리고 은행 개입이 없으니까 은행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개입하는 게 은행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송금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국제 규칙이 없습니다. 국제 규칙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네. 송금 방식의 특징, 은행 개입 여부 이런 것들 선적 통지부 거래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금은 이 정도로 가볍게 준비하시면 돼요. 무거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장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바로 와서 일단 무조건 켰습니다. 카메라를요. 켰고요. 자,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라도 찍어놔야지 업로드할 때 편합니다. 여러분 요거 꼭 송금 방식만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정리해 주시면은 아주 잘 시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